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인사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까? 예.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생각을 할게요. 생각이 났어요. 인근 구조를 생각할 때요. 이게 이제 그 동서양의 융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동양에서 이제 일본에서 영공급이 생겨서 미국의 직무급을 보고 뻔따서 발음이. 그래서 이제 직능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고 미국이나 이쪽에서도 이제 또 경기 안 좋았었잖아요.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해서 동양 애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 애들은 어떠한 임금제도를 갖고 있을까 했더니 이 사람 중심의 임금제도를 갖고 있더라. 그러면은 우리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나온 것들이 기술급 서양에서는. 그래서 그 종업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에서 기술급이 나오고, 기술급은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하겠는데, 그 기술급에서 이제 발전해서, 그럼 사무직은 어떻게 하냐, 기술이 없는데 해서 나온 것들이 지식급. 네. 그래서 기술급과 지식급을 거의 동일하다고 보는 교수님들도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분리해서 나오기도 하고, 동일하다고 나오는 것들이 그 기술급이나 지식급이나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무직이냐 아니면 생산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서구에서 동양을 뻔 따가지고 만든 게 기술급, 이제 기술급, 지식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양이 또 융합을 시작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나와서 한 것들이 한 단계 더 발전된 것이 바로 잘 알고 있는 영양급. 그래서 직능급 다음에 이제 서양을 또 봤더니 얘네들이 기술급, 지식급을 안 해? 우리 뭔가를 또 새로운 걸 해야겠다 해서 판단한 게 이제 급변하는 환경과 기술 변화 때문에 영양 중심의 인적 장관을 하자 해서 영양에 따라 임금을 주자. 서양에서도 좋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나온 개념이죠. 영양 중심의 인적 장관을 어쨌든 하고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우리도 영양 중심의 인적 장관을 이제 요즘 계속 하잖아 하는 것들이 이제 융합돼서 그러니까 임금이 수평적인 평면에서 보시면은 제 얘기가 아니라 삼성 세리 보고서나 이런 거에 다 연구한 이 박사들이 연구한 거야. 아마 안 했어요. 왜 그래 갑자기. 그래서 이 서양에서의 이 일 중심의 임금 체계, 동양에서의 사람 중심의 체계가 평면적으로 있을 때 서로 이제 한 단계씩 나아가서 기술급과 직능급이 나왔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뭉쳐진 것 중간점에서 이제 모여진 게 이제 영양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 체계는 머릿속에 이제 그렇게 잡아서 사람과 일 그것이 합쳐져서 영양급으로 나간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좀 프레임을 짜고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게 발전 과정들은. 공부할 때는 몰랐던 내용인데요. 좋은데요. 이런 원사님 막 찾아보죠. 제가 틀렸나? 아니에요. 자식 어디 틀리나? 강의하시면서 더 수험생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수험생 때는 몰랐어 이거. 형 칭찬 한번 또 했어요 형한테도. 고마워. 상철이가 이 칭찬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 뭐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네. 실제 사건의 그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로비 기술만 자꾸 늘어서 감독관님들 어떻게 만나야 되나. 이현 농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독주 확인하고 있어요. 예, 이현 농사님 또 인터넷 하고 계십니까? 댓글 댓글 하고 계시는 건지. 근데 댓글 같은 거 확인하세요? 댓글요. 네. 확인하죠. 하세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서 안 볼 것 같거든요. 예. 댓글 같은 거. 아니 그냥 확인하시는가? 저 솔직히 한번 딱 동의 카페 딱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예. 전혀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있어요라고 쓰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이런 데구나. 종이 카페를 저도 안 들어가다가 이 팟캐스트 때문에 이제 종이 카페 안 들어간 지 진짜 오래되다가 팟캐스트 하면서 이제 조금 들어갔었죠.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자리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뭔가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요? 어떤? 네, 그건 따로 이따가 마이크 꺼지면 마이크 꺼지면 얘기를 하고요. 이거 형 다 안 될 것 같아요. 통편집이야 이거. 네, 통편집이야. 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 I'm your teacher.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CMS! 자, 임금 형태 관리 설명해 주시면 되죠. 임금 형태 관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이제 임금이 융합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그 융합에 돼서 임금의 구조는 조금 이제 임금의 구조를 산만하게 막 그 순서대로 그냥 외우시지 말고요. 그렇게 머릿속에서 틀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임금 형태가 왜 이렇게 막 나열될까,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 하는 것들이 다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임금 형태 관리는 일단은 이제 내부적 공정성을 보면은 임금 형태는 임금 산정이나 지급 방식에 대해서 포괄하는 표현으로 대내적 공정성, 그 중에 개인적 공정성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임금 형태 관리의 목적은 임금 관리의 공정성 확보, 그리고 임금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동기부여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 그러니까 공정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직적 차원에서 공정성이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에서 이 공정성 확보를, 그러니까 조직적 차원의 공정성과 체계와 더불어서 개인적 차원의 공정성, 형태가 더해져야 임금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정원이 느끼는 지각.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은 성과에 따라서 임금 지급을 통해서 종업원의 생산성과 임금 수준을 일치시키며 이를 통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면. 세 번째는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제 기업 경쟁력은 이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저번 시간에 산만하지만 설명했어요. 동기부여의 가장 효과가 있는 수단, 모티베이션의 최고의 수단은 돈이다. 뭐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증대하고 뭐 직무 특성 이론, 직무 충실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지만 결국은 가장 효과 있는 수준은 돈을 줘야 열심히 일을 한다라는 점 하기 때문에 이제 동기부여죠 측면. 아, 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처음에 법인 수습 잡을 때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긴 하지만 네. 공정성 안에는 네. 이 공정성 안에는 비금전적 부분도 포함을 시켜요. 본인이 이 형량을 할 때 네. 금전 플러스 비금전적인 부분을 봤을 때 내가 공정성에 지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리에 대한 공정성이 큰 거죠. 이 비금전적 부분. 그래서 땅을 치고 우회하고 있습니다. 자, 임금 형태 관리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임금 체계 관리는 임금 제도 자체가 합리적이냐 아니냐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라고 하면 임금 형태 관리는 나한테 주어지는 임금이 제대로 준다 안 준다 이제 이렇게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공정성 이제 이렇게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임금 형태 관리에서 크게 이제 시간급제하고 성과급제, 수능 임금제, 그러니까 개인한테 어떻게 임금의 크기를 이제 정해줄까 이런 것도 생각하시니까 이제 시간급제는 수행한 작업의 양과 질과 상관없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주는 제도, 이게 이제 시간급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간급은 뭐 많이 다 아시죠? 편의점 알바 같은 거 그냥 시간이잖아요. 시간만 떼면 이제 돈 나오는 것들 이런 거. 노무법인도 좀 시간급제 아니에요? 수습 받을 때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한 달만 채우면 돈 주잖아. 일하죠. 그 노무법인에서 시간급제라고 하면 진짜 모르겠습니다. 법인마다 성격이 다르지만 최저임금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급으로 따지면 실근로시간 대비. 그래서 이제 시간급제는 장점은 임금의 이제 확정적인
보장 시간만 어느 정도 시간 하루에 내가 8시간 정해져 있고 시급 뭐 5,000원을 준다 하면 하루에 이제 딱 4만 원이 오늘만 때우면 4만 원이다. 임금 계산 되게 간단하죠. 시간 곱하기 임금. 근데 단점은 이 본인이 성과나 이런 거 무관하죠.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 무사 아닐 복지 무덕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시간급제 이제 형태는 뭐 단순 시간급제 시간에 따라 시간 곱하기 그냥 주는 것들, 복률은 이제 다단계 임금을 설정하는 것들, 그리고 뭐 계측 뭐 1급제 뭐 이런 것도 이제 시간급에 장려금을 더하는데 이런 것들 그렇게 이제 깊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급제가 있고 장점 단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간급은 뭐 그렇게 뭐랄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어려운 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이제 성과급제죠. 성과급제는 이제 종업원이 달성한 성과의 크기를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거, 이런 것들 성과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전에 객관적인 성과 기준을 정해놓고 실제 그만큼의 성과를 달성하면은 성과에 합당하게 성과에 부합해서 임금을 주는 제도, 성과급제죠. 인간은 되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에 따라서 인간을 주면 이게 동기부여나 이런 것도 되잖아요. 너 얼마 이상 더 일하면은 더 준다. 일명 노가대에서 그 야리끼리 아세요? 예, 야리끼리. 이 야리끼리가 바로 이게 그 성과급- 원천적인 이 성과급제 최고의 이 제도예요. 성과급제에서 표준 시간급제라고 생각하면 야리끼리. 예. 그래서 야리끼리 노가대를 예. 해보면 야리끼리 받는 날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냥 이거는 뭐 이제 편집을 감안하고 얘기하면 야리끼리라는 게 보통 노가대 하면 노가다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막노동이라고 하죠. 네. 저희 그러면 6시까지 6시까지 이게 일을 하고 끝나면은 그날의 일당을 받는데, 그냥 오늘 여기 철거 공사 같은 경우에 여기만 치워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알아서 오늘 빨리 끝내든 7시에 끝내든 상관없이 다 끝내고 가면 돼요. 그러면 빨리 끝내면 한 2시간, 3시간 빨리 끝날 수 있거든요. 아, 모티베이션이 팍팍 부여돼요. 네. 빨리빨리 이것만 이것만 하면 일당 줄게요 해버려요. 그러면 저기 우리가 고품격 소음 방송인데 아니, 이게 형, 글로벌 시대라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글로벌 강의야. 현장 용어예요, 현장 용어. 아니, 형, 이게 그 강사로. 아니 내가 뭘 했어? 고품격 수험 방송인데 거기에 맞춰서 너무 잘하고 들으니까 형님은 영어 전문, 저 일본어 전문. 예, 지금 일본 청취자분들께서 또 계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 세계화를 지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리끼리. 아, 좀 없어 보인다. 네. 그 이현우 농사님 말씀처럼 잘하고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게 이제 갑자기 뭐하다가 야리끼리가. 성과급제 도입할 때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성과급에 이제 도입을 할 때 이 중요한 게 이제 또 도입의 전제 조건이죠. 도입의 전제 조건. 아까 직무부에서 도입의 전제 조건은 직무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가 우선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데, 성과급제는 도입을 할 때는 첫 번째 표준 성과를 결정해야죠. 하루에 종업원이 얼마만큼의 일을 하고 몇 개를 생산했을 때 이게 적당한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몇 개를 만들어야 표준이 될 수 있을까. 이 이상을 해야 더 많이 열심히 한 건지라는 기준. 그리고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생산라인이나 판매직 같은 게 이제 객관적으로 성과를 측정해서 보이는 건데, 이 생산직 외에는 이제 성과급을 도입할 때 이 성과 측정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거에 따른 이제 노사 간의 근로자와 기업주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성과급에 또한 어떠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라는 이제 성과급 제도의 설계적 측면. 그래서 이제 성과의 측정과 특성과 관련해서 해당 기업과 해당 부분과 합리적인 이 성과급 제도를 선택해야 할 건데, 몇 퍼센트 이익을 배분하고 성과별로 어떻게 차등을 둘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그냥 성과가 뭐다, 이거가 성과다라고 해서 성과를 명백하게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측정하고, 그 다음에 측정했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할까, 이 세 가지만 정하면은 도입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역시 할리 오빠가네.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성과급제를 보면은 형 잘못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 말이 많아요. 산만하고. 아닙니다.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과급제를 이제 그러면 성과급제를 나눴을 때 이제 개인 성과급제와 또 집단 성과급제 둘로 나누죠. 그래서 개인 성과급제에서는 이제 그 개인을 기준으로
성과급제. 이 테일러가 이제 이 성과급제에 대해 이제 가장 원초적으로 맨 처음에 임금의 안정성 측면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사업주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거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주는 것들이 가장 안정적이다. 그래서 고정급제가 아닌 성과급제를 원한다. 사업주 측면에서도 이런 점, 이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점에서 이제 생산량 비례급 성과급제 이제 가장 원시적인 최초의 이제 형태겠죠. 임금에 따라서. 그래서 이 단순 성과급이를 하는데 개인이 제품 생산 수량에 따라서 고정된 임률에 따라서 개당 임금을 곱해서 임금 지급하는 거. 이게 생산량 비례인데 이게 이제 테일러라는 그 아저씨가 이제 이 과학적 이 관리법을 도입하면서 성과급제를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일의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해주고 표준 작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을 하면 사람들이 그 이상을 하려고 노력하더라라는 점을 봐서 테일러식 복률 성과급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 발전해서. 그래서 두 종류의 이제 임금 선을 만드는죠. 그래서 표준 과업량을 정하고 표준 과업량 이상을 달성한 종업원들에게 높은 임금률을 적용하는 거. 이게 테일러식인데, 이제 이 테일러가 이제 두 가지인데, 테일러의 이제 복률, 특히 성과급제의 문제점은 이 저숙련자나 여성, 이런 분들 좀 불리하잖아 해서, 테일러의 제자, 메리크가 이제 또 생각을 했죠. 하나만 이제 좀, 이 하나를 변형시키자. 항상 이게. 그래서 모방을 해서 두 가지 이제 선을 만들죠. 한 80% 선에서 하나를 만들고, 그래서 저숙련자나 여성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하면은 조금 높은 임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100% 넘으면은 더 주자 해서 메리크식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할 수 있고요. 테일러식 메리크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틀식하고 맨체스터 플랜이 있는데, 맨체스터 플랜은 아마 이 맨체스터가 이 축구로 유명하지만 이 조선 중공업 이 공장 근로자들이 세잖아요. 그래서 아마 맨체스터에서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맨체스터에 또 영어를 배워가지고 또 맨체스터 잘 알잖아요. 제 발음이 또 맨체스터 발음이에요. 아, 여기 사람들이 들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독트. 아스크. 어쨌든 이게 맨체스터 플랜은 미숙련 근로자에게 이제 성과를 지급하지 그 성과를 못 내도 최저임금, 그 최저임금은 보장해주자. 아무리 성과가 낮아도 성과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라 미숙련 근로자한테는 어쨌든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일정률의 임금은 보장을 해주고 그 이상을 일했을 때 성과급으로 주자. 이게 이제 맨체스터 플랜인데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리틀식은 이제 이 메릭식에 이제 또 변형을 시켜서 더 높은 동기를 부여할 때 또 성과급을 더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꺾인 게 이제 또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테일러식, 메리크식 정도만 써도 상관없어요. 이 공유의 성과급제 생각나시면 쓰시고, 리틀이나 맨체스터는 근데 맨체스터는 딱 쏙 들어오잖아요. 이게 맨유 때문에 25점으로 나오면 두 개만 쓰시고 50점으로 나오면 다 쓰고 이제 그리고 이제 칸은 채워야 되니까. 생산량 기준이 있고, 생산량 기준 다음에 이제 시간 기준이 있죠. 시간 기준은 또 이제 표준 시간급과 할증 시간급 똑같아요. 이 생산량 기준은 생산 단위당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인데, 표준 시간급은 이 생산 단위당 시간이 긴 것들, 뭐 교과서에 나온 예가 이제 엔진 하나를 조립하는데 뭐 8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생산 단위로 하기는 힘들잖아요. 하루에 한 개가 뭐 단위다 하면, 뭐 아니면 뭐 10시간, 20시간이 걸린다 뭘 만든다 하면은 그거를 기준을 생산량 기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과업당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것도 이게 시간급이죠. 그래서 표준 시간급이고, 이제 표준 시간당 이제 시간급당 임금을 정해놓고 일을 완성하면은 그 표준 시간 곱하기 임률을 곱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이제 시간급제죠. 시간급제도 또 이제 할증급이 있겠죠. 그래서 복률성과급처럼 할증 시간급도 있는데, 할증 시간급은 이제 또 할비로간 두 문자로. 그래서 할시식, 비도식, 로완식, 간트식이 있는데, 할시식은 이 시간을 줄여서 시간이 8시간 하는 일을 4시간만 하면 임금이 그 시간을 팍 줄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절약 임금이 되는데, 그 절약 임금에 이 반띵 정신이죠. 그분의 반띵 정신. 그래서 반띵해서, 이 반띵은 이 종업원이 갖고, 반띵은 회사가 갖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을 할시식이고, 비도식은 이제 종업원에게 좀 더 주자. 4분의 3 정도까지가 비도식이고, 로완식은 이제 그 약간의 그
절약임금의 규모에 따라서 이 공식에 따라서 배분율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조금 증감 많이 줬다가 이제 점점점 시간 절약하면 조금씩 적게 주는 로한식의 그래프는 책 찾아보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책 보시고 항상 왜 웃으세요? 교과서 중심의 강의. 형 좀 힘들죠. 그리고 이제 간트식은 할증 시간급 중에 종업원에게 이제 가장 임금, 그러니까 할증된 임금에 비례해서 추가로 돈을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더 열심히 할 거 아니냐, 시간을 더 줄일 거 아니냐 해서 그게 간트식이죠. 근데 할비로간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지. 이 할비로간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 막 꼭 외워야 돼 어쩌야 돼 하는데 이런 점까지는 염두에 뭐 너무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개인 성과급에 넘어가서 이제 집단 성과급을 봅시다. 집단 성과급 부분. 이현우 농사님 너무 조용하셔서 아니에요. 힘들어. 집단 성과급 제가 할까요? 아니면 신사철 선생님 농사님 한번 설명해 예, 주실래요? 신사철 농사님 집단 성과급의 대가. 이게 다들 지금 힘드니까. 집단 성과급 전문. 이 앞으로 이 석사 논문을 쓸 예정인. 아니 형 왜 그래요? 그 아직 교수님한테 컨펌도 안 받았는데 그 집단 성과급 부분은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할까요? 예. 그 집단 성과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과거에 개인 성과 그 개인 기준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대 경영 자체가 이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고과 자체나 평가 자체도 집단으로 대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집단 성과급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됐는데 그 도입 목적은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 외우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도입 목적은 첫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개인 성과급 하에서 나타나는 이제 종업원들 간의 인간 문제들, 그러니까 누가 더 성과급을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쟤나 나나 뭐 이렇게 비슷하게 일한 것 같은데 누가 더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인간성 훼손 문제를 좀 방지할 수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표준 과업량 내지는 뭐 표준 시간 책정에 있어가지고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니까 그냥 노사 간의 갈등 부분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개인의 성과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여러 명이 이제 수행하다 보니까 상호 성과가 요즘은 이제 집단 단위로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누군 잘했고 누군 못했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도입됐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목적을 했으면 이제 특징을 보면 간단하게 그 집단하니까 그냥 집단으로 대상하는 인센티브다. 뭐 이런 특징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성과급 제도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경영 성과가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과급 자체가 시간급은 고정급이라고 한다면 성과급은 그 변동급에 해당되니까 이러한 변동하는 임금 제도다. 그 경영 참가의 한 유형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특히 이게 나중에 이제 노사 관계 부분에서도 같이 연동이 되는데 경영 참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그 집단 성과급, 특히 이제 주식의 배분, 종업 뭐 우리 사주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게 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 집단 성과급의 유형은 먼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윤 분배 제도가 있고 생산성 이득 분배 제도. 이 생산성 왜 내가 걸렸어? 제가 생산성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가 아니고 그 발음이 어려워서. 생산성. 예. 생산성 녹음해가지고. 네. 이거는 어떻게 대체를 했으면 좋겠네.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윤 분배 제도하고 생산성 이득 분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이윤 분배 제도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윤 분배라고 하는 건 실제 발생한 그 이윤을 종업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건데, 그냥 주는 방법은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어디 예치시켰다가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적절히 섞어서 반은 현금으로 주고 아니면 반은 이제 뭐 예치시켜서 줄 수 있는 방법 생각할 수가 있고요. 생산성 이득 분배 이거 되게 많이 외웠던 거죠. 뭐 스켈론 플랜, 러커 플랜 뭐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거 책 보시고 하나씩 한 4개, 3개에서 4개 정도만 스켈론 플랜, 러커 플랜, 뭐 인프로쉐어 아니면 뭐 프렌치 시스템 이 정도만 이렇게 외우시면 나중에 실제 문제가 나왔다면 그 정도 쓰시면 이거에 대해서 저 이제 또 질문을 또 받았는데 네. 이것들을
이거를 왜 외워야 하나요? 막 네. 이런 부분들 어떤 분한테 이제 질문을 받았어요. 네. 이 스캐넌 뭐 러커 이런 것들 막 말도 복잡하고 네.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하냐 과연 네. 그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이 현금 그러니까 이윤이 발생하면은 이윤을 종업원들한테 나눠준다. 그럼 이거는 좀 간단하긴 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 그 생산성이 향상됐을 때 이 그 생산성이 향상된 만큼 어쨌든 이 집단 성과급제니까 집단이 종업원들의 집단이 근로자 그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했을 때 좀 돈을 더 달라라는 거잖아요. 이게 생산성 이득 분배하면은 그러면 그럼 과연 생산성이 뭐냐? 뭘 기준으로 할래? 생산성을 기준으로 라는 다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그 생산성을 매출액에 대한 이 노무비를 절약한 거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스캔넌 플랜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캔넌 플랜이고, 그러니까 매출액에 대해서 우리가 줄였으니까 매출액을 줄인 것만큼 우리한테 돈으로 줘라. 이게 스캔넌이고요. 러커 플랜은 그 생산성으로 하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서 이 부가가치가 더 발생이 되면 매출액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증대가 되면 우리가 부가가치를 증대시켰지 않냐. 증대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배분해서 돈으로 내놔라 라고 생각한 게 러커 플랜이고요. 그리고 이 인프로쉐어는 우리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 이 산업공학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우리가 절약된 노동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줄여 볼 테니까 그 줄여보면은 그 줄인 만큼 생산의 산업공학적으로 줄인 만큼에 대해서 우리한테 돈으로 줘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인프로쉐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맞춤형 이득 뭐 배분 제도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특별히 이런 것들을 섞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이 맞춤형 이득 분배 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스캔넌 플랜, 매출액 뭐 이렇게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돈을 줄 때 뭐를 네가 이득이 남아서 돈을 줄 건데 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부가가치 기준으로 네가 수익이 부가가치 많이 발생해서 나한테 돈 더 줘라. 뭐 생산량이 올라갔으니까 생산량만큼 돈을 더 줘라. 아니면 내가 이 모든 면을 한번 줄여볼 테니까 뭐 공장에서 우리 복사하는 복사지 종이값도 좀 아껴보고 이것도 아껴보고 시간도 좀 빨리빨리 해서 열심히 해서 돈을 절약할 테니까 그걸 돈을 줘라 라는 점에서 이제 집단성과급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집단성과급 제도하고 또 연결시키면은 이 경영창과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돈을 좀 줄여보겠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윤을 더 증가시키겠다라고 참가를 해야 이게 또 되잖아요. 참가를 했을 때 그래서 이 뒤에 이제 집단성과급 제도의 스캔너랑 러커 플랜 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내용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얘기를 해야죠. 종업원이 하니까 제한제도 같은 게 이제 당연히 그 제도 안에 이제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제도를 만들어서 이 뭐 제한 상여금 제도나 제한제도를 만들어서 회사에서 이렇게 하면은 좀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 생산성을 늘리니까 그걸 우리한테 돈으로 내놔라 라는 부분 하면 그게 당연히 경영자가 할 수 있는 경영에 참가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를 막 두 문자 따면서 막 외우시고 막 하면은 안 돼요. 항상 이게 구조를 이해하시고 넓게 보시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준비 좀 했는데? 처음 마음에 드는데? 근데 이게 생산성 이 부분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이게 저도 이 공부할 때 스캔넌 플랜은 매출액, 러커 플랜은 부가가치, 뭐 스메 러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외우고 두 문자 외우고 막 인프루시오 막 외우고 했는데 되게 뭐랄까 진취적인 수험생이시네요. 저는 왜 이걸 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웠거든요. 그냥. 예, 저도 그냥 외웠었는데 이제 공부하면서 강의하면서 근데 그게 이렇게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게 이제 본인에게 이렇게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게, 공부하시다 보면 자아 개념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걸 외워야 되는가? 막 이런 고민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타일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남들 밑에서 일하기 싫어하고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이제 이런 성격을 노성목노무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왜 외워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면 하기가 싫은 거야. 맞습니다. 모난 성격이라는 거지.
이현우 노무사님한테 딱 붙어 있는데. 형님 보시잖아 이현우 노무사님. 네, 조만간 튀어나갈 것 같아요. 네, 저 컸습니다. 팟캐스트 독립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알아서 합의하시고요. 예, 자, 아무튼 예. 가족 같은 분위기에 예. 정통 인사노무관리 수험 강의 인사를 잘하자를 여러분들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와. 오해하지 마세요. 분란 있는 방송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 예, 문제점을 보면 이제 개인 성과 평가에 중심이라는 중심이 거죠. 된다. 그러니까 예. 성과급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 것만 챙긴다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팀워크나 특히 이제 이 개인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이 조직 부서 간의 이기주의와 마음에 이게 한 사람이 돈을 다 몰아가면 되게 성과주의의 가장 폐해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많이 한 놈이 몰아가는 것들 꼭 꼴보기 싫어요. 이거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조직 구조에서 쟤는 나보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있죠? 왜 없어요? 윤호 농사님이 많이 가져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시샘을 당한 측입니까? 시샘을 한 측면입니까? 저는 시샘을 많이 당한 쪽이에요. 아까 나가신다고. 근데 그게 많이 안 줘요. 뭐 삼성처럼 무슨 뭐 저기 연봉에 뭐 50%네 뭐 30%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많이 줘봐야 뭐 한 달 월급에 뭐 한 10배? 아니야 10배래. 아, 그럼 아까 1,000만 원에. 아니, 역시! 아니 한 달 월급에 뭐 1배, 2배 뭐 이 정도 수준이니까 그 예, 금액 차이가 특히 별로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 성과주의를 도입할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과감한 보상을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찌질이들. 아유. 이게 그러니까 더 웃긴 거는 갑자기 또 생각이 났네. 그 농업업인에서 성과급제 설계하잖아요. 중소기업들. 네. 신학점 농사님도 그 원래 이제 100만 원씩 10명을 줬다고 해봐요. 네. 됐는데 이제 성과급으로 전환한다 딱 했을 때 그렇죠? 80만 원으로 기본급 정하고 이제 20만 원씩 남잖아. 10명. 200만 원 남잖아. 200으로 성과급 딱 해가지고 준다. 네. 그러니까 이 오너 입장에서는 손해가 전혀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이 이제 200만 원 갖다가 한 놈 뭐 50, 막 100 주고 누군지 40만 원 주고 30만 원 주고 막 10만 원 주고 그럼 이제 성과급 도입하면 더 손해야. 종업원 입장에서 쟤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에 줬던 그냥 100만 원씩 모두 다 같이 주면 되지. 괜히 성과급 해가지고 이 분란과 그러니까 이 제도 설계하는 양반들이 무슨 종업원들이 원숭이인 줄 알아. 아침에 꼭 내게 주면 뭐 좋아하고 그럴 줄 아나 봐. 그래서 농업인들이 또 그런 일을 하잖아요. 성과급 설계한다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가르치는 이런 인사에 맞는 이 취지에 맞는 그런 성과급제가 아니라 기초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꼼수 부리는 거죠. 성과급이라는 네, 그러니까 칼을 쓰고. 이 80만 원, 그러니까 네. 100만 원인데 기본급 낮추고 뭐 예를 들어서 성과급들 도입해서 성과에 따라서 뭐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면은 나 160 받을 수 있단 말이야? 100 받았는데 와 좋다 하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80만 원밖에 못 받아. 근데 그게 성과가 낮아서. 그게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는데 꼼수 부리면 그거 몇 년 가겠냐고. 한 1, 2년 가면 본색 다 드러나요. 바닥 드러나고 아는데 그 몇 년 지나서 또 제도 바꿀 거야 그러지도 않잖아. 그 다음부터는 한 2년 뭐 애들 으쌰으쌰 하다가 2년 지나서 뭐야 속은 거 아니야 뭐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다시 그냥 연공급으로 가자. 에이, 직원들 다 싫어하더라. 농업업인 말 좀 이런 얘기하면 농사가 좀 까인. 어쨌든 그런 농업업인들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걸 제도를 설계를 해서 급여 체계를 설계를 해서 가서 들고 오면 중소기업이니까 많지가 않잖아요. 한 30명, 50명 이렇게 되잖아요. 한 이틀 동안 가가지고 한 명씩 제가 근로계약을 체계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분위기가 좀 험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 나중에 노무사 되시면 그게 좀 회사의 입장도 현장과 회사의 입장도 고려해주면서 근로자들한테 회사가 이런 걸 하는 거고 장난은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기분이 이렇게 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쯤은 좀 찾아보자. 만약에 잘못되면 사장님을 욕하지 말고 우리 법인을 욕을 해라. 그러려고 제가 갔는데 정말 하셨잖아. 거기 만들어놓고 그렇게 만들어서 전 도망갔죠. 그래서 지금 그 법인에 있지는 않습니다. 갔는데 뭐. 갔는데 저는 그래도 계약을 체결하는 거면 그 테이블에 앉아서 사장님 계시고 저 있고 이제 근로자분들 두 분 이렇게 팀 단위로 2분 아니면 3분 이렇게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저 놔두고 사장님 나가시던데. 알아서 다요. 분위기 좀 험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과주의 폐해죠. 뭐 남들 다 하니까 우리도 성과주의 한번 도입해보자. 뭐 이런 것들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조그만 회사들은 연공급제가 그냥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뭐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좀 건방질 것 같고요. 예. 갑자기. 어쨌든 뭐 편집해주세요. 모든 제도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형 저도. 아 뭐야? 그 저번 주 이혜선 노무사한테 그 얘기 저기 개인적으로 좀 했었는데 일단 방송을 저랑 같이 한번 하면 그 여러분들의 생사 여탈권을 제가 지게 돼요. 한 방에 보내버리는 수가 있거든. 일신 전속이 해가지고 까버릴 거야. 잘못한 거 없죠 제가 오늘 와가지고. 아까 음료수 따는 방향이 틀렸나요? 왼쪽으로 땄어야 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성과급제도 문제점이 지나치게 재무적 지표 위주로 평가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그 성과평가를 하는 어떤 BSC 기법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 단기적 재무 성과에 특히 이제 MBO나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올해 이제 성과급제도는 내년에 올해 이제 네가 얼마나 했나에 따라서 주겠다라는 것들로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그 비율을 좀 나눠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단기에 이루는 업적 이런 걸로 대충 한 뭐 인센티브에 그 성과급 지급하는데 한 70% 반영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30%는 이제 한 5년 내지 6, 7년 정도 이후에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투자를 뭐를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그 30% 정도 반영을 한다든지 그래서 장단기의 균형을 맞추려는 그 회사 노력들을 많이 마음은 해요. 얘를 5년까지 써야 돼? 아 그러니까 회사 마음 그거잖아. 얘를 5년 동안 인생이 그렇게 칙칙 어둡지는 않잖아. 아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임원들 자체가 자기 수명이 길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했을 때 내가 임원이 됐을 때 얼마만큼 발전시켰다. 이게 이런 것들을 되게 원하잖아요. 임원들은. 아 그렇죠. 내 임기 내.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어떤 성과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가고 그걸 가지고 보상을 받으려면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요 비율 정도는 네가 해야 된다라고 강제로 이제 맡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좀 보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연결되는 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다. 예, 그 얘기는 드렸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보상 자체가 금전적 위주로 되고 있다. 그 노동복노무사님이 좋아하시는 이 총보상 개념으로 뭐 교육을 보내준다든지 뭐 경력 개발을 시켜준다든지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의 어떤 총보상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제도 자체가 너무 획일적인 문제도 좀 있죠. 우리나라 이제 보통 이 성과급제도가 유행처럼 막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제 베껴쓰기 식이에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성과급제도를 만든 회사는 다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특성화가 잘 안 돼. 막 이런 데서 막 처음에. 맥킨지에서 이제 전략 컨설팅 하면서 묶어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사제도 컨설팅 하는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큰 데가 한 4군데, 한 군데는 아마 꼬꾸라져서 3군데 이 정도 있고 중소 컨설팅 회사가 뭐 한 7, 8군데 이렇게 있는데 이제 대부분 그 큰 회사들이 보통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부분 똑같은 회사 제도를 그대로 그냥 베껴오는 경우들이 좀 많죠. 뭐 이름을 거론하긴 좀 그런데 뭐 저기 타워 T사, A사 뭐 이런 H. H 그자. M본부. 그쪽 안 들어온다 이제. M본부는 안 되잖아. 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게 근데 또 실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컨설팅을 받았을 때 제도가 우리 기업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여기서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면책이 되니까 맞죠. 일종의 근데 기업에서 컨설팅 회사 쓰는 이유는 2가지예요. 하나는 직원들이 자기가 어떤 제도를 설계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윗사람이 안 믿어. 네. 종업원들을 안 믿어. 그러니까 컨설턴트의 입을 빌려서 경영진을 설득해달라. 네. 전문가들 얘기니까 이제 니네들이 설득해달라. 라고 하는 측면 하나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이제 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 자기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니 이건 네, 와서 컨설팅 해준 거다. 우리 생각도 이거 아닌 거라고 생각한다.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예전에 일본에서 성과급제 맨 처음 도입했던 회사가 그 후지츠라는 회사였는데 일본 중심. 예, 후지츠 그러니까 과거에 연공 중심의 그런 회사에서 제일 먼저 성과주의로 탈바꿈한 데가 후지츠였어요. 후지츠 형. 그러고서 후지츠가 망조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어요. 뭐 도요다 형, 캐논 형, 후지츠 형 뭐 있잖아요. 그래서 후지츠가 망조가 들고 공장에서 막 자살 사건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임금 문제 때문에. 연공급 중심의 이 사회에서는 그랬다가 다시 연공급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그 성과급제를 변형을 시켰죠. 대폭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안착이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거 관련된 책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인사팀에 있다가 튀어나온 애가 하나 썼는데 그 제도를 열심히 컨설팅하던 회사가 5년이 지나니까 아, 저 제도 저거 말도 안 되는 제도입니다라고 컨설팅을 하고 다닌다는 거. 저거 일본 나라에는 맞지 않는 제도예요 라고 컨설팅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비슷한 경험이 저희 컨설팅에서 이제 이런 직무급 제도 설계해주고 했던 회사가 지금 한 8년 지났는데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아니 환경이 바뀌는데 그거 나름대로 변형 지금까지 안 해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 지들이 설계해주고 이 나쁜 새끼들이. 그러니까 아까 한 얘기처럼 성과급제, 성과주의 임금체계 설계해주고 요즘 또 다시 연금급제 설계해주고 다닌대요. 맞아요. 예. 아 그러면서 성과주의 문제 있지 않나요? 다시 연금급을 회계해야 돼. 연금급을 가면 성과주의 한국적으로 좀 바꿉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직무급이고 무슨 성과급이 이딴 얘기 하고 다니는데 그지 같은 새끼들. 아유 앵거리들. 아유. 근데 매몰 비용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처음에 계속 영업하는 거죠. 뭐 근데 어떻게. 컨설팅 회사들은요 이슈가 없으면은 굶어 죽는 회사래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이슈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근자에 이 성과주의로 해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대요. 성과주의를 도입하자 하면서 막 설계해주면서 하는데 요즘 이슈가 안 터져가지고 이 IMF 때 한번 이게 그러니까 컨설팅 회사들이 이렇게 이 파도 타기처럼 이게 경제학에서 몇 년 주기설 막 이런 것처럼 파도 타기를 하는데 이슈가 하나 탁 터지면은 그러니까 뭐 이 성과주의다 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뭐였었죠? 그 공무원들 막 도입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지 막 이런 거 하나 터졌을 때 이제 전 사회 모든 그룹들이 그거 다 해야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평가나 막 이런 것들 이게 하나씩인데 요새 안 터져가지고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회사들이. 또 우리나라가 유행 안 따라가면은 뭐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도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인사팀의 공무원이거든요. 모 시청, 예. 도청인가? 아니 시청, 서울. 어쨌든 안 친하군요. 아니 제 친구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네. 연락이 와서 위에서 자꾸 성과급제를 도입해가지고 뭘 하래. 근데 이제 위에서 이제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과연 성과급을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이게 잘 고민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농사니까 네. 나 이런 건 성과급제 어떻게 도입해야 하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자기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등본 뭐 많이 떼준다고 이거 성과급 할 수 없잖아요. 일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성과급 도입하려고 하면은 그렇다고 친절을 측정한다?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이렇게 서비스 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이. 그래서 위에서는 계속 압박이래요. 이게 정부 중앙 정부와 위에 이제 이쪽에서는 뭔가 업적을 보여주고 싶죠. 우리 이렇게 성과 올렸다라고 하는데 일선 관리자들은 성과의 표준, 기준 정하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업종에 따라서. 지금 현재 노동청 감독관들도 성과급제가 좀 많이 적용이 되고 인사고과에 되게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일 수도 있는데 그 실제 사건을 해보시면 그 화해를 자꾸 유도를 해요. 화해하는 예. 그러니까 화해 잘하는 노무사, 감독관 좋아하는 노무사. 아 진짜. 화해가 돼야지 점수가 올라간답니다. 그냥 단순히 그 뭐 취하도 아니고요. 그냥 뭐 되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화해가 돼야지 점수가 뭐 플러스 몇 점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진정이 사건이 뭐 처벌이 나가든 뭐든 그런 점수가 없고요. 그래서 자꾸 화해를 유도를 시키더라고요. 억지로. 그게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화해 하다 보면 이게 화해인지 아니면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진짜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화해가 그 뭐죠 분쟁 해결 방안 중에서 가장 그냥 제일 좋다고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게 뭐죠 ADR인가 맞나요? 자 그래서 다음 어쨌든 그러니까 분쟁 해결에서 제일 좋은 게 화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분쟁은 이제 그 화해를 통해서
그 ADR이 이제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라고 또 보시면 되는데 이제 재판 외에 다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사고죠. 이 법관이나 뭐 이런 감독관이 딱 잘라서 너는 이거, 너는 이거보다 두 사람이 조금 양보를 해서 합의하면 기분 좋게 끝났다.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게 이제 이 근로자 사업주의 관계도 그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판사들도 이제 그 분쟁을 화해로 끝냈을 때 점수가 제일 높은 것처럼 아마 노동청도 이제 사업주와 이 근로자 간의 관계에서도 화해를 끝냈을 때 가장 좋은 점수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그 화해로 유도하는 거 갑자기 길어지는데 임금을 나는 화해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금을 뭘 쇼부를 줘야 할 임금인데 아 체불임금이 네. 내가 체불임금이 1,000만 원이야. 네. 한 1,000만 원을 줘야지. 네. 그걸 일본어가 계속 나오네. 그걸 화해를 해서 우리 한 800에 그냥 합시다. 뭐 그런 게 어딨어. 임금이 못 받았는데 그만큼을 일해주고 정당하게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근데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안 주고 같으면. 아예 못 받으면은 검찰에 해가지고 법에 적법한 절차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뭐 사건 얘기를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나중에 그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그런 건이 하나 있거든요. 화해를 권하시군. 뭐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냥 뭐 합의해라 적당히 합의해라라고 했는데 임금 합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막 노동법을 막 공부하면 내가 진짜 근로자의 편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한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뭐 전태일 열사가 몸에 뭐 분신을 하고 뭐 이런 시대에서는 좀 맞는데 요즘 보면 제가 때 같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장님도 좋은 놈 없고 근로자도 네가 그러니까 그럴만 하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요즘 되게 또 근로자들도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소위 말로 뭐 진상인 사람들도 많고 진상인 사장님들도 많고 그래서 근로자가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물론 약자인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약자인 경우는 아니다.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진도 넘어. 뭐 상관없어요. 예. 우리 방송은 뭐 자유와 이런 거 얘기하다가 우리 중간에 하다가 가장 막 비견한 예로 한 그 근로자가 찾아와서 내가 여기서 일을 좀 하겠다. 근데 내가 좀 생계가 어려우니까 나 퇴직금 안 받을 테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더 주라. 퇴직금 쪽으로 해서 그러면 내가 120만 원을 받고 퇴직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장님도 나야 뭐 나중에 주나 지금 주나 그래서 하고 서로 합의서 내지는 그렇게 뭐 구두당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서면으로는 안 하고. 서면으로는 안 하고 그냥 사장님이 조그만한 뭐 중국집 같은 데고 막 그러니까 그냥 뭐 오셔가지고 배달 열심히 잘하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줬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퇴직금 달라고. 그럼 사장님은 이제 뚜껑 열리는 거죠. 아니 너가 안 받기라고 내가 한 달에 20만 원씩 더 줬는데 퇴직금 달라고 하는데 그분 결국에는 다 퇴직금 다시 줬어요. 그것도 20만 원 더 얹은 거 기준으로. 얹은 거 기준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사장님 등쳐먹었다고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분. 그러면 또 그런 게 또 일어나죠. 예,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일어나고. 저도 맡았던 이 해고 부당해고 사건인데 부당해고 국선은 또 공짜잖아요. 이 176만 원 그죠? 40만 원 받잖아요. 아니 그 근로자 본인한테 예. 손해가 되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근로자들도 또 이게 잘 아는 거야. 어떻게 하면 내가 잘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릴까를 다 아는 거야. 해서 이제 뭐 어쨌든 뭐 사건은 어쨌든 뭐 자세히 설명하면 어쨌든 그분이 와가지고 부당해고다 해서 국선으로 들어와서 수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감독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합의금 한 200 정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 지금 3번째예요. 근데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네, 조사관이 감독관이 조사관이. 네. 그러면서 조사관이 이제 이분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분 되게 도사야. 저한테 와가지고 일단요 합의를 유도하세요. 그리고 합의를 300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따가 좀 안 된다 하면은 깎아주는 척해서 200을 받아주세요. 저는 200을 원합니다. 그렇게 그 절차를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조사관한테 들어가면 이제 조사관한테 곧 전화가 올 거죠. 사업주한테 연락이 갔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또 전화가 와. 조사관한테 전화 안 왔나요? 곧 올 때가 됐는데 뭐 있잖아 이게 하고 이거 사건에 넘어간다 이게 어떻게 돼요? 그런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고 막 노무사한테 지시를 한다니까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정말 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거 못하나요? 아니 또 제가 오너가 아니잖아.
아니 그거 그래서- 고발할 수도 없어. 그 대리권을 대리 위임을 받으면 그분의 그게 선정이 되잖아요. 네, 범죄행위나 뭐 그런 비위행위 되어가지고 그 제재를 할 수가 없고. 어쨌든 예. 그분은 부당 해고를 당한 거긴 한데 뭐 그 사업주 측에서도 좀 실수한 게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좀 이렇게 어설프게 작성하고 뭐 몇 가지가 실수가 있는데 이유도 안 되는 이유로 이 사람이 그만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고 통지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조금은 안 거치긴 했어요. 이게 열받으니까 좀 그런 점인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이제 해서 합의를 계속 유도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했는데 사업주 측에서 사업주가 좀 불쌍해. 사업주 측에서 이제 하다가 그냥 사업주 측에서 노무사를 고용했으면 노무사 고용 안 하는데 그냥 작으니까 고용 못하고 영업 뭐 아니 인사 뭐 그런 관리하신 분이 했는데 어쨌든 근데 그분은 졌어. 근데 졌는데 또 전화 왔어. 이거 중노에 또 올라갈 수 없냐고. 네. 그 중노에 또 올라가 또 공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은 또 이제 중노에 올라갔는데 저희한테 계속 끝까지 해주냐 해서 끝까지 해주는 건 아니냐고 하면서 또 저한테 이거 해주면서 나라에서 또 돈 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돈 안 내도 당당하게 요구해. 내가 국가에서 돈 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너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막 계속 어쨌든 그러신 분들 계세요. 되게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분 노무사 공부하시면 되겠다. 오로지 수험 적합적인 고품격 수험 강의. 아, 우리 욕 많이 먹겠다. 아 이번에 갑자기 노무사 현직 얘기를 좀 해가지고. 자, 성과급제도의 이제 성군형 운영 방안으로 들어갈까요? 예. 예, 이거 이현 노무사님. 성과급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일단은 성과급 자체를 경영 전략하고 잘 연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뭔가 목표가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인사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잘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과급 보상만 잘 해서 될 게 아니라 그 앞단에 이제 직무 관리라든지 평가 관리, 개발 관리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는 속에서 성과급제가 운영이 돼야 이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급을 지불하니까 이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나 어떤 절차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 되게 이제 공자 같은 소리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과에 따른 보상도 적절하게 차등을 줘야 된다. 그 차등의 정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차등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 문화 자체가 연공서열적인 기업 문화에서 성과급제 도입하면 이거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업 문화 자체가 어떤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뻔한 얘기들 혹시 문제 나오시면 그런 뻔한 얘기를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아까 얘기 드렸었죠. 크게 우리 그 임금 형태에서 보통 나왔던 게 아까 뭐였었죠? 제가 시간급제, 성과급제, 수능임률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수능임률제는 그냥 그 임률을 결정하는 어떤 요인들을 정해놓고 그 요인들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임금률을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임금은 생계비에 맞출 거야 라고 그랬는데 생계비가 계산하면서 쭉 올라가면 생계비 올라가는 비율대로 임금도 쭉 맞춰서 올려준다든지 판매 가격에 따라서 주겠다 그러면은 시황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변하면 그거에 따라서 임금 준다든지. 그러니까 불황이어서 판매 가격이 떨어지면 임금도 떨어진다. 불황인데 임금은 더 준다. 먹고 살기 더 어려워진다. 망하겠죠? 아니면 이제 역판매 가격, 그러니까 판매 가격 역수능 임률제를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이익에 따라서 주겠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좋은 거냐? 사실 그러진 않죠. 종업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원이 계속 마련돼 있는 게 그렇죠. 좋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안정성에서 종업원은 고정급제를 베이스로 해서 성과급제를 포용하는 임금 체계를 해야 한다라는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임금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다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마 한 임금 부분에서 한 4부 정도까지 진행이 되겠네요. 그럼. 이 추세로 가면 4분 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4부 안에 끝나요. 아 그래요? 자, 오늘 그 처음 녹음하셨는데 뭐 처음이라고 할 게 아니라 한 번 녹음하셨는데 네. 아 너무 뭔가 임팩트를 줘야 이게 또 댓글에 막 네. 신상철 노무사님 왜 계속 안 나오나요? 뭐 이게 생기는데 아
좀 야했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혜선 노무사님께서는 1년에 4번 정도의 시험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한번 분기에 한 번씩 이혜선 농사하고 신상철 농사하고 같이 초대하고 싶어. 왜냐면 이게 아세요? 둘 사이에 저희는 이혜선 농사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그 꼼짝 못하는 천적을 잡아먹는 게 있어. 이게 뭐랄까, 이게 개구리가 이제 뱀을 잡아먹는데 뱀을 또 잡아먹는 게 뭐냐, 황소개구리인가? 뭐가 있어, 이 개구리. 먹이사들의 끝에 있는 게 이혜선 노무사였는데 먹이사들의 이 정점을 또 잡아먹는 그 있잖아. 이게 그 위에가 신상철 농사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온라인 모드에서는 좀 약해요. 근데 사석에서 만나면 가감이 없거든요. 신상철 농사, 이혜선 농사가 네. 이 통장째 맡긴다니까? 통장을 줘. 야, 뭐죠? 정리와 회계 정리해놔. 네, 이렇게 하면. 돈 얼마 내야지 않아? 하면은, 예 선배님이 통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분위기구나. 우리한테는 이런 초띵들. 있잖아. 안중에 한 번만 떠들면 뭐라고 했죠? 맴매할 거야. 맴매할 거라든지 뭐 이렇게 꽁꽁 묶어가 싸매가지고 매달는다든지 벽에 붙여놓는다든지 하는데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막 그러거든. 근데 신상철 농사한테는 정말 고분고분한 한 마리의 양이 돼. 이 강의 휴게실에 있다 보면은.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때려요? 실제로 때리진 않고요. 그냥 때린다고 겁만 줘요? 지금 자꾸 문자 와. 매달 송금합니다. 자꾸 지금 이혜선 농사한테 문자 오고 있어요. 상철 오빠의 여성 스타일을 좀 여기서 폭로해라고. 여성 취향을 폭로해달라고. 제가 평소에 이혜선 노무사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 자꾸 저한테 덤핑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면서 뭐 대가성으로 뭔가 금전이 오가는 것 같긴 한데 저를 팔아가지고 어떻게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제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말로 하면 중매장이고 네. 나쁜 말로 하면 인력 거강꾼이고. 아니 그냥 가만히 왜 거간이에요 또. 네, 뭐 두간에 이런 역학관계는 권력의 역학관계는 수년간 쌓이다 보니까 어쨌든 오늘 한번 처음 와 보셨을 텐데 네. 뭐 그동안엔 그냥 동경의 대상이었겠지만 직접 네. 경험해 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첫 회 들어보고 이 구성된 라인업을 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발을 빼야겠다. 담그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방송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 이 대형 녹음 장비에 낚인 거 이 낚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게 버튼이 없더라고요. 저 스위치 버튼이. 그래서 저거 되게 좀 인테리어가 괜찮은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올 때 어금니를 물어서 이 방송이 오늘이 마지막으로 내가 문을 닫고 나가겠다는데 오랜 생명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어요? 우리 방송이 그런 모습 좋아하는데. 좀 세게 나오셔서 저희가 네. 이빨이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우리 되게 하드코어적이거든요. 네. 이현우 목사님이 막 울분을 토하는. 형이 아까 눈치 줬잖아. 내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 되게 학구적으로 갈고 막 계속 강의 형식이 좀 더 프레임 자체가 강의 형식이 좀 더 세가지고. 잠깐만. 너 왜 그랬어? 이게 또 먹이 사슬이네. 나 전혀 안 그랬는데, 진짜. 왜 좋은 분위기를 네가 망쳐놔, 이 새끼야! 이때 이 고등학교 선배님이라 내가 어떻게 전복까지 쓰더라고. 청취자들이 즐거움을 못 느끼잖아! 다음에는 제가 이제 좋은 사진을 한 장씩 풀면서, 그런 걸 기대를. 오늘이 근데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러니까 기가 뺏겨. 이혜선 농사하고 함께 한번 왔으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예언을 하자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고 이혜선 노무사가 있다고 치면은요, 이혜선 노무사 절대 저한테 앉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두고 보시면 할 것 같아요. 이 방송에서? 네. 너무 기대된다. 형님 기대되잖아요. 네. 나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어요. 이혜선 노무사는. 이들 맴매한다 하면 신상철 농사가 이것이 강해. 평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나 있을 때 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확확 되는 애여서, 만약에 그때 오면, 이혜선 노무사는 아마 계급장 띄고 저한테 이빨을 드러낼지도 몰라요. 물어 뜯으려고. 저희한테는 발톱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나 이런 걸 갖고 있어. 좀 맞아야 돼요, 솔직히. 혜선이 좀 맞아야지.
아무튼 그 강명식 노무사님은 또 잠깐만 바쁘신데 와주셔서요. 어쨌든 강의도 잘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하시는 법인도 잘 되시기를 네. 기원 드리겠습니다. 법인 이름 한번 이렇게 광고 한번 해주시죠. 그게 제가 법인 이름 제가 정한 게 아니어서 제가 아직도 법인 이름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쑥스러워. 법인 이름 얘기하기 쑥스러워요? 성수동에 있고요. 그 성수동에 보면 제일 큰 목욕탕이 있는 그 목욕탕 찜질방? 예? 찜질방? 예, 그 무슨 찜질방? 이름을 알려. 보석 찜질방인가? 아카데미 찜질방인가? 자기네 설명을 못하네 법인 주소를. 일주일에 한 번 가거든요, 제가. 학교 다닌다고. 그래서 어쨌든 예. 네, 거기 8층에 있는 플러스라는 곳에. 예. 플러스요? 플러스 노무법인이요? 네, 노무법인 플러스인데 상상 노무법인 플러스야? 플러스. 그거 우리가 사업자 등록당 내고 나서 누가 그 다음 두 번째로 OK 플러스라고 누가 했어. 그래가지고 누구야 내가 했잖아. 시하다. OK 플러스라고 있는데 또 아현동에 가면 플러스 공인 중개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심각하게 개명을. 아니 근데 이게 막 그 영어로 또 짓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노무나 이 법률이나 이런 사무실들 좀 영어로 짓는 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 저. 아니 그럼 뭐 법률 용어 쓰면 합치 노무법인 뭐 아니 근데 이게 좀 영어 쓰면 좀 약간 유행이긴 한 것 같은데. 저는 한문이 더 좋던데 한문 단어가 한자 단어가. 그러니까 좀 약간 어디요? 그러니까 단어가 그 영어 말고 네. 그냥 한글, 순우리말. 아니요 그냥 뭐 한자로 있는 단어들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음. 뭐 한글도 좋고요. 솔직히 그 수험생들 분들도 내가 나중에 개업하거나 내가 법인을 차리면 뭐 해야겠다고 해서 이름 한 번씩 장명해보지 않나요? 컴펜세이션 노무법. 전 예전에 현우 형님, 이현우 컴퓨테이션 노무사님이랑 노무사님. 이제 그 법인을 만약에 같이 하게 된다면 둘이 원대한 꿈을. 저 이름 하나 제가 한 2개 장명했었죠. 네, 뭐예요? 그때 그 파장을 파장이요? 아니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그거 하나 소스 하나 네. 공개. 제가 노무법인 원래 제가 두 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아이디 처음 만들 때 이제 둘의 공동체 요런 신문 기사 보다가 요거 괜찮다 해서 둘의 노무법인을 제안을 했는데 있더라고요. 네. 네 있을 것 같아 거기. 그 다음에 영등포에 있어요. 가장 이제 노동 친화적인 노무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이 노동자들이 가장 극한에서 힘들게 노동하는 분들이 누구냐? 광산 노동자다. 네. 그래서 그분들까지도 우리가 챙기는 그런 노무법인이 되겠다라는 그 이름으로 제가 이제 막장 노무법인. 그때 4명이 이제 형님까지 포함해서 4명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뭐 괜찮다 이랬는데 나머지 2명이 아주 극렬히 반대해서 두 명이 뭐 합격도 하기 전에 이미 막 법인 차리고 다 싸우자 근데 됐는데. 이제 한 명은 이제 됐고 이제 한 명 남았는데요. 아무튼 아니 이름 좋지 않아? 막장 노무법인. 근데 약간 막장이요. 좀 비하하는 그거잖아요. 아니 본인들도 생존의 막장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니까 생존의 현장에서 좀 말이 좀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니 안 쓸 거야. 안쓸 거예요. 얘 성모 형이 너무 착해요, 이런 거 보면. 아니 저기 신촌인가 어디 가면 이제 치과 의사가 카페를 차려가지고 네. 아세요? 카페 형식의 이제 치과를 하잖아요. 그래서 치과를 오기 무서워하니까 그냥 커피도 마시면서 이제 커피숍에 그냥 치과를 차려 운영을 해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이제 잡지를 보니까 변호사도 또 그렇게 해가지고 카페 형식으로 해서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이 기사를 봐서 나도 그 건물 하나 사면 건물 하나 살 만큼 돈 벌면 그냥 커피숍에다가 이 카페 형식의 노무법인 차려가지고 나는 그러면 커피숍 할래. 노무법인 비엔나. 노무법인 에스프레소.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스타벅 노무법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스타벅, 노무법인. 네, 뭐 그러면 커피 아니 콩 노무법인 콩 노무 이런 것처럼 별 노무법인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좀 이렇게 노무사한테 가는 것도 좀 아닌가? 노무사는 좀 거리가 없나?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접근할 수 편하게 있고 오시긴 그냥 한것 커피도 한 잔 같아요. 마시고 지금 토마토 노무법인이라고 있잖아요. 산재 전문을 하시는. 예. 그분이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되게 이제 좀 귀엽고 딱딱하니까 좀 귀여운 걸로 해서 그래서 뭐, 토마토요? 예, 세 개가 있었대요. 딸기, 바나나, 토마토 이렇게 했는데 딸기 바나나 토마토. 예, 세 개 중에서 하나 딸기. 예. 스트로베리 노무법인. 예전에 80년대에 국정원 같은 데서 이제 간첩단 사건 이렇게 만들어지면 빨갱이를 보통 3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 딸기, 토마토, 그다음에 수박. 예. 그래서 이제 딸기
빨갱이는 전부. 겉만 이렇게 던지르르하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하얀 놈들이야. 그 다음에 간첩이 아니야. 수박 빨갱이는 겉은 아닌 척 하는데 속은 시뻘건 놈들. 그 다음에 토마토 빨갱이는 겉과 속이 다 빨간 놈들. 그래서 아까 토마토 놈 보면 하니까 아 정통 빨갱이 놈. 아 그러면 이제 그러다 과일도 생각하신 게 딸기 생각했다고 하니까 그랬는데 바나나에서 이제 아닌가 보나. 그 생각은. 그럼 딸기는 뭐 금방 풀려 나오는 건가요? 아 그럼요. 딸기는 금방 풀려 나오고 수박은 찾기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딸기가 전형적인 그런 거죠. 간첩으로 오해받아서 억울한. 억울하게 이제 옥살이 하시고 했던 분들. 그래요? 오해 그런 건가? 그 소방서에 전화하신 분들 그런 분들 아닌가? 아니요. 그분들은 이제 이 전황해가지고 지금 정점에 서 있잖아요. 권력의 정점에. 누구? 아, 나 도지사인데요. 한생 성명. 아, 그분은 이제 속은 아, 그랬는지도 모르지. 예,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딸기였는지도 모르지. 네, 그분 열심히 또 저기 4대강 자전거 타는 분하고. 그게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커리어로서 그러니까 노동 운동을 했다는 거를 커리어로서 쌓려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농사를 하면서 이게 이쪽에서 현장에서 있었다라는 거를 완전 자기의 그 커리어 한 줄 더 넣고 싶어서 그런 거를 또 딸기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진짜 실제로 되게 네. 일부러 나중에를 생각을 해서 커리어 쌓으려고 노동 현장이나 아니면 사업 현장에서 앞에 서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요즘은 이제 그게 커리어가 되니까 그래서 되게 그 계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와 가짜 이게 그게 끝까지 거기에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네. 몇 년 좀 커리어 쌓고 이미지 쌓아서 이미지 요즘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미지 쌓고 정점으로 향해 가는. 어쨌든 저희는 바나나 같은 방송이 되겠습니다. 바나나는 원래 하얗죠. 하얀 방송입니다, 저희. 겉은 노래. 아무 개념 없는 애들이에요, 저희. 아니 우리는 겉은 노래서 돈을 밝히는 것 같지만 속은 하얘. 머리가 하얀 애들이에요, 우리. 왔는데 이렇게 칙칙할 수가. 네, 여자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칙칙해져. 자, 강현신 농사님 오랜만에 하신 소감. 말 잘라서 미안해요. 아닙니다. 근다고 다시 기회 안 드려요. 이따가 치고 들어야죠. 재밌고요.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나. 저 이 배신자라.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아요. 예, 정말 굴뚝 같아요. 그러면 일단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시는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예, 일단 급하게 하는 거다 보니까 왜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참 몰라서. 네. 저도 몰라요. 이런 거 어떻게. 아니, 저기 부모님이 형 뭘 몰라? 이따 뭐 아까 무슨 어디 없어 가격 물어보랬잖아요. 부모님이 저기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집안에서 이제 서로들 이렇게 많이들 서두르시. 혼수하시는 거죠. 네. 저도 효도하는 거지. 네. 효도. 빨리 결혼하는 건 효도잖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 아니면 도저히 그 준비가 안 돼서 네. 네, 좀 부득이하게 그랬던 감이 있어요. 그 혹시 진짜 열혈로 하시는 분, 제가 이런 얘기를 그 계좌번호 해야지 누가 축의금이라도 하지 않을까. 계좌번호 네. 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은행.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저기 이현미 홍사님 제가 전달해드릴 테니까. 자, 하나는 배달 사고 날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좀 산만한 방송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산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맥은 있었어요. 자, 어쨌든 지금 4번에 걸쳐서 임금 부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번에 마지막 임금 진행하고 그 다음엔 복리후생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청취자분들 미리 예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나를 나온 끝이 아니라 우리 항상 구호가 있잖아. 그래요? 우리 구호 다시 오랜만에 한번 외칠까요? 오랜만에. 뭐였어요? 그냥 제가 인사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하자 하는 거예요. 네. 자,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즌이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100일인데 힘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100일만 참으면은 합격해서 여유롭고 휴양찬란한 이 삶이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이 100일만 참으십시오. 이 그건 쑥과 저기 마늘을 먹으면서 자기들 고생 얘기. 쑥과 마늘을 먹고 저기 답안지 안 써진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쓰다 보면은 이제 늘게 되고 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이 100일만 이 긴 터널을 지나면 다시 여러분들에겐 제2 터널이. 자